인간관계에 목매지 마라. 최고의 조언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대나무는 구부러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선다. 이 인생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대응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길을 바꾼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있을 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을 기다려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해가 지면 반드시 다시 뜬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저는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다양한 직장 및 일터에서 일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가족보다 잘해주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저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가정하면 물컵 안에 든 물은 안 보이고 물컵 밖에서 나와서 보면 물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느 마을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따르는 관습과 다른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반대로 걷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잠자리에 들었고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때 그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는 축제의 마지막 날에야 나타나 모든 이벤트를 거꾸로 체험했습니다. 축제를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해 개막식을 마지막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이 방식은 축제에 숨겨진 면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의 수고로움과 축제의 의미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은 그저 있음으로써 위대함을 드러낸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라. 대나무는 바람에 굴하지 않고 곧게 서 있다. 내면의 힘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굽히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라. 꽃은 태양을 향해 자라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자신이 심겨진 땅에 충실하다. 어디에 있든 자신의 기반을 잊지 말아라. 해는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이동하지만 각각의 날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다.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라.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피운다. 변화에 순응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말아라. 별은 밤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빛난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빛나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흔다. 장애물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는 유연함을 가져라. 구름은 바람에 의해 모양이 변하지만 그것이 구름임을 잃지 않는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더라도 자신의 본질을 지켜라.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옛날의 한 작은 마을에는 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이웃은 자주 작은 일로 다투곤 했는데 한 사람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자신의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이 이웃의 꽃밭에 떨어져 꽃을 망친다고 불평했고 꽃밭 주인은 과수원의 나무가 자신의 꽃에 그늘을 만들어 꽃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이웃은 서로의 손실을 보며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에 많은 나무가 쓰러졌고
꽃밭은 폭풍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이웃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함께 나무를 심고 꽃밭을 다시 가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수원 주인은 과일 나무 사이에 꽃을 심어 꽃가루를 돕고 과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꽃밭 주인은 과수원의 나무가 꽃에 필요한 그늘을 제공해주며 꽃이 더 오래 피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두 이웃은 자신들의 갈등이 실제로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갈등이 어떻게 협력과 상호 이해의 기회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난다. 갈등 후에는 더 깊은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강한 바람에 맞서 자라는 나무는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린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다. 불은 숲을 태우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파괴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길을 이어간다. 장애물은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된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온다. 어두운 시간 뒤에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 씨앗이 싹 트려면 먼저 껍질이 깨져야 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강함을 발견할 수 있다. 산불 후에 가장 먼저 자라는 것은 새 생명이다. 재난 뒤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다. 해가 진 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 조개가 모래알을 견디며 진주를 만들어낸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동화의 숲이라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가장 잘 맞는 동물 친구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이 숲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의 시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자는 활기차고 모험을 사랑하는 여행가였고 마지막 방문자는 깊이 사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숲은 각각의 방문자를 그들의 성격과 가장 잘 맞는 동물에게 인도했습니다. 시인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백조와 함께했습니다. 여행가는 호기심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여우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학자는 지혜롭고 느긋한 거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동물 친구와 함께 숲을 탐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왜 그 동물과 매칭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백조와 함께 조용히 호수를 떠다니며 영감을 얻었고 여행가는 여우와 함께 숲을 누비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학자는 거북이와 함께 천천히 숲을 거닐며 주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 신호처럼 우리는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된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이들과 모인다. 새들은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지어 날아간다. 우리도 비슷한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 숲에서 가장 높은 나무들은 서로 가까이 서서 햇빛을 같이 나눈다. 우리도 자신의 성장을 돕는 이들과 가까워진다. 꽃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란다. 우리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린다. 물은 같은 수준으로 흐른다.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나비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에 앉는다.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별은 서로 다른 광채를 발하지만 같은 하늘에서 빛난다.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공간에서 서로를 발견한다. 씨앗은 자신에게 적합한 토양에서만 싹을 틔운다. 우리도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 속에서만 진정으로 성장한다. 산림 속의 식물들은 비슷한 환경 조건을 공유하는 곳에서 번성한다. 우리도 비슷한 조건과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번영한다.
네 번째로 옛날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이 정원에는 한 정원사가 매일같이 정성을 들여 꽃을 가꾸었습니다. 정원사는 모든 꽃을 사랑했지만 특히 한 송이의 장미를 가장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미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사가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우 슬프고 당황했지만 정원의 다른 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장미가 없어도 정원이 여전히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정원사는 새로운 장미를 심었고 그 장미는 놀랍도록 빠르게 자라며 정원에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때 정원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떠난 장미를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정원의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나무잎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듯 사람들도 자신의 시간이 다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사람들의 삶도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간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인간 관계에서의 만남과 이별도 자연의 순환과 같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듯 인간 관계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씨앗이 바람에 실려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듯 사람들도 삶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다. 별이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도 때로는 떠나가지만 그들의 빛은 여전히 남아 우리를 비춘다. 새가 둥지를 떠나 날아가듯 사람들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떠난다. 꽃이 지고 씨앗을 남기듯 관계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교훈과 추억을 남긴다. 구름이 하늘을 떠돌다 사라지듯 인생에서의 만남도 일시적일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모닥불이 꺼지고 재만 남듯 어떤 관계는 끝나지만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는다. 다섯 번째로 옛날에 한 조그만 마을에 마음의 출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변함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크게 당황하곤 했습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하루 일정을 잡고 왕과 함께 마을의 아름다운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호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출렁이는 것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수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호수의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출렁이지만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마음의 출렁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변화하는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의 출렁임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의 고요함과 출렁임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왕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을 전달했고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바다는 항상 변화하고 출렁이지만 그것이 바다의 본성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듯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한다. 계절의 변화처럼 마음의 상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봄의 화창함에서 겨울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순환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경로를 바꾸듯 우리의 마음도 삶의 사건들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 씨앗이 자라나 새로운 식물이 되듯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도 성장하고 발전한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나듯 우리의 마음 상태도 어두웠다가 밝아질 수 있다. 별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듯 우리의 마음도 순간의 영감이나 기쁨으로 빛날 수 있다. 꽃이 피고 지듯 우리의 감정도 일시적이며 변할 수 있다. 그것은 모두 자연의 일부이다. 새벽의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도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한 마을에 인간관계의 마법사라 불리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할머니의 조언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5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주제를 동물의 비유로 풀어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코끼리, 갈등을 해결하는 물고기, 수준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새, 떠날 사람은 떠나는 나비, 마음의 출렁임을 받아들이는 호랑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할머니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고 갑자기 마을 사람들 앞에 실제 코끼리, 물고기, 새, 나비,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할머니의 조언과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가치 있는 조언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풍부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이 출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의 순간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언제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소중한 이야기로 만나 뵙길 기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간관계에 목매지 마라. 최고의 조언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대나무는 구부러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선다. 이 인생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대응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길을 바꾼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있을 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을 기다려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해가 지면 반드시 다시 뜬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저는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다양한 직장 및 일터에서 일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가족보다 잘해주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1~2번 정도 저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가정하면 물컵 안에 든 물은 안 보이고 물컵 밖에서 나와서 보면 물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느 마을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따르는 관습과 다른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반대로 걷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잠자리에 들었고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때
그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는 축제의 마지막 날에야 나타나 모든 이벤트를 거꾸로 체험했습니다. 축제를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해 개막식을 마지막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이 방식은 축제에 숨겨진 면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의 수고로움과 축제의 의미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은 그저 있음으로써 위대함을 드러낸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라. 대나무는 바람에 굴하지 않고 곧게 서 있다. 내면의 힘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굽히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라. 꽃은 태양을 향해 자라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자신이 심겨진 땅에 충실하다. 어디에 있든 자신의 기반을 잊지 말아라. 해는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이동하지만 각각의 날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다.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라.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피운다. 변화에 순응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말아라. 별은 밤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빛난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빛나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흔다. 장애물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는 유연함을 가져라. 구름은 바람에 의해 모양이 변하지만 그것이 구름임을 잃지 않는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더라도 자신의 본질을 지켜라.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옛날의 한 작은 마을에는 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이웃은 자주 작은 일로 다투곤 했는데 한 사람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자신의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이 이웃의 꽃밭에 떨어져 꽃을 망친다고 불평했고 꽃밭 주인은 과수원의 나무가 자신의 꽃에 그늘을 만들어 꽃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이웃은 서로의 손실을 보며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의 많은 나무가 쓰러졌고 꽃밭은 폭풍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이웃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함께 나무를 심고 꽃밭을 다시 가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수원 주인은 과일 나무 사이에 꽃을 심어 꽃가루를 돕고 과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꽃밭 주인은 과수원의 나무가 꽃에 필요한 그늘을 제공해주며 꽃이 더 오래 피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두 이웃은 자신들의 갈등이 실제로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갈등이 어떻게 협력과 상호 이해의 기회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난다. 갈등 후에는 더 깊은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강한 바람에 맞서 자라는 나무는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린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다. 불은 숲을 태우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파괴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길을 이어간다. 장애물은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된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온다. 어두운 시간 뒤에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 씨앗이 싹 트려면 먼저 껍질이 깨져야 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강함을 발견할 수 있다. 산불 후에 가장 먼저 자라는 것은 새 생명이다. 재난 뒤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다. 해가 진 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 조개가 모래알을 견디며
진주를 만들어낸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동화의 숲이라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가장 잘 맞는 동물 친구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이 숲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의 시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자는 활기차고 모험을 사랑하는 여행가였고 마지막 방문자는 깊이 사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숲은 각각의 방문자를 그들의 성격과 가장 잘 맞는 동물에게 인도했습니다. 시인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백조와 함께했습니다. 여행가는 호기심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여우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학자는 지혜롭고 느긋한 거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동물 친구와 함께 숲을 탐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왜 그 동물과 매칭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백조와 함께 조용히 호수를 떠다니며 영감을 얻었고 여행가는 여우와 함께 숲을 누비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학자는 거북이와 함께 천천히 숲을 거닐며 주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 신호처럼 우리는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된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이들과 모인다. 새들은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지어 날아간다. 우리도 비슷한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 숲에서 가장 높은 나무들은 서로 가까이 서서 햇빛을 같이 나눈다. 우리도 자신의 성장을 돕는 이들과 가까워진다. 꽃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란다. 우리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린다. 물은 같은 수준으로 흐른다.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나비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에 앉는다.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별은 서로 다른 광채를 발하지만 같은 하늘에서 빛난다.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공간에서 서로를 발견한다. 씨앗은 자신에게 적합한 토양에서만 싹을 틔운다. 우리도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 속에서만 진정으로 성장한다. 산림 속의 식물들은 비슷한 환경 조건을 공유하는 곳에서 번성한다. 우리도 비슷한 조건과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번영한다. 네 번째로 옛날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이 정원에는 한 정원사가 매일같이 정성을 들여 꽃을 가꾸었습니다. 정원사는 모든 꽃을 사랑했지만 특히 한 송이의 장미를 가장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미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사가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우 슬프고 당황했지만 정원의 다른 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장미가 없어도 정원이 여전히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정원사는 새로운 장미를 심었고 그 장미는 놀랍도록 빠르게 자라며 정원에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때 정원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떠난 장미를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정원의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나무잎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듯 사람들도 자신의 시간이 다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사람들의 삶도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간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인간 관계에서의 만남과 이별도 자연의 순환과 같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듯 인간 관계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씨앗이 바람에 실려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듯 사람들도 삶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다. 별이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도 때로는 떠나가지만 그들의 빛은
여전히 남아 우리를 비춘다. 새가 둥지를 떠나 날아가듯 사람들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떠난다. 꽃이 지고 씨앗을 남기듯 관계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교훈과 추억을 남긴다. 구름이 하늘을 떠돌다 사라지듯 인생에서의 만남도 일시적일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모닥불이 꺼지고 재만 남듯 어떤 관계는 끝나지만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는다. 다섯 번째로, 옛날에 한 조그만 마을에 마음의 출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변함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크게 당황하곤 했습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하루 일정을 잡고 왕과 함께 마을의 아름다운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호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출렁이는 것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수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호수의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출렁이지만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마음의 출렁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변화하는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의 출렁임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의 고요함과 출렁임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왕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을 전달했고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바다는 항상 변화하고 출렁이지만 그것이 바다의 본성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듯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한다. 계절의 변화처럼 마음의 상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봄의 화창함에서 겨울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순환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경로를 바꾸듯 우리의 마음도 삶의 사건들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 씨앗이 자라나 새로운 식물이 되듯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도 성장하고 발전한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나듯 우리의 마음 상태도 어두웠다가 밝아질 수 있다. 별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듯 우리의 마음도 순간의 영감이나 기쁨으로 빛날 수 있다. 꽃이 피고 지듯 우리의 감정도 일시적이며 변할 수 있다. 그것은 모두 자연의 일부이다. 새벽의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도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한 마을에 인간관계의 마법사라 불리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할머니의 조언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5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주제를 동물의 비유로 풀어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코끼리, 갈등을 해결하는 물고기, 수준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새, 떠날 사람은 떠나는 나비, 마음의 출렁임을 받아들이는 호랑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할머니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고 갑자기 마을 사람들 앞에 실제 코끼리, 물고기, 새, 나비,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할머니의 조언과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가치 있는 조언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풍부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이 출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의 순간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언제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소중한 이야기로 만나 뵙길 기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